안녕하세요. 해외 취업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정보, 바로 해외 채용 프로세스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채용 공고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때 그 지원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는 보통 어떤지, 왜 이렇게 해외 취업하는 게 힘든지, 또 어떤 것들이 그런 힘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비디오 마지막에 어플라이 온라인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주의할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전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을 겁주거나 아니면은 좌절시키려고 만든 비디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본 게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딴 거를 하면서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면서 지금이 그럴 상황이라면은 잠깐 멈추시고 나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다시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그 채용 공고에 지원해 보신 분들이라면 물론 인터뷰까지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에까지 가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게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셨겠죠. 뭐 내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외국인에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경력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경력이 너무 적거나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문제일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자책을 하기 전에 이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해외 대기업의 90% 이상이, 그리고 Fortune 500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다 바로 채용을 할 때 AT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ATS가 뭐냐면 Application Tracking System이에요. 수백 수천 개의 이력서를 리뷰하고 분류해서 채용 담당자나 아니면은 그 리크루터 같은 사람들이 지원자들을 관리하고 트래킹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ATS가 지원 상황 같은 경우를 잘 정리하는데 주요 포커스를 뒀었어요. 근데 요즘같이 머신러닝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떤 지원자들이 회사 이 포지션에 적합한지 그 랭킹을 매겨서 가장 적합한 지원자들을 리크루터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그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기계가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랑 잘 맞는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랭킹에서 낮게 매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는 별로 잘 맞지 않을 사람이라도 이 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자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에서는 이 ATS를 쓰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채용 프로세스의 효율성 때문이에요. 이 ATS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빠른 시간 안에 그 골라낼 수 있고 이 인재에 대한 정보를 그 채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하고 다 공유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선 예로 제가 ATS에서 어떻게 그 후보자들이 리크루터한테 보여주는지 화면을 공유할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맞는지 그게 수치화 또는 그 시각화돼가지고 리크루터한테 보여지게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에 기계의 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필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에 최적화되게 만드는 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 포지션에 맞게 그 포지션에서 중시하는 것, 그 포지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맞게 이력서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돼요. 거기에는 물론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넣어야겠죠. 여기서 중요시하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그거를 내 이력서에다가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이 이 사람이랑 이 포지션이랑 맞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포맷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포맷이 잘못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그 시스템이
내 이력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픽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금 독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쓴 것들은 그런 기본적인 이력서에는 좀 빼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플라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해외 독창적인 영문 이력서 샘플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독창적인 것들은 추가 서류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가장 기본적인 내 스킬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회사가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을 쓸 경우 내가 넣은 내용이 제대로 다 읽혀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킬 같은 거에다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키워드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동사라든지 명사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시하는 하드 스킬 같은 거,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툴이라든지 디자인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비즈니스 분석 툴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것들 그런 스킬 같은 경우를 이제 내 이력서에다가 넣어야지 그 ATS도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구나 하고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내 이력서가 랭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다 마쳤다고 쳐요. 그러면 도대체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그 잡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다 했을 때 그 확률은 과연 높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만약에 100명이 그 한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다고 쳤을 때 25%만이 사람 손에 의해서 리뷰가 돼요. 25%예요. 그리고 4%에서 6%만이 인터뷰 제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4명 혹은 6명이 인터뷰 제의를 받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은 물론 랭킹이 높아서 그 4명이나 6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독특한 그런 경험, 나의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서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자 하는 조금 트레디셔널한 걸로 봤을 때 좋은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해서 사람 손으로 가기까지가 조금 그 확률 낮은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완전히 그 트레디셔널 관점에서 퍼펙트한 그런 후보자가 아니라면은 온라인 채용 공고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전략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물론 헤드헌터들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새로운 정보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그런 릴레이션십을 쌓으면서 인사이더 정보도 얻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를 어필함으로써 레퍼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잡서치 전략을 다양하실 분들은 제가 조사하고 준비한 그 어플라이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룰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